단풍을 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기억에 남는 가을 편지도 있으시죠? 아름다운 이 가을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가을 특집으로 꾸며줍니다. 세상을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유쾌한 날씨 생활 특보쇼. 아니, 음악 감상 잘했어요. 네, 너무 아주 잘하시는데. 노래반 소리반 나가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좀 배우셨나 봐요. 5만 원짜리 레슨 좀 받았어요. 이제 레슨을 이제 좀 효과가 나오네. 네. 그럼요. 감정을 실어서. 단풍들도 이제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고 예쁘잖아요, 풍경들이. 맞아요. 네. 언제 가을이 정말 깊어졌다라는 걸 좀 느끼나요? 저는 좀 요새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옷을 정말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옷 입을 때.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치마를 입었을 때 이 스타킹을 신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막 고민하는 시기. 여성들은 맞아.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아 가을이 이제 왔구나 싶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홈쇼핑 딱 틀었을 때 이제 가을 맞이로 품목이 싹 바뀌어요. 아니 신발들도 이제 네. 부츠가 나오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는 한 시즌을 조금 앞서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 코트 나오고 온수 매트 나오기 시작하면 아 이제 가을이 깊어졌구나 맞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많이 사셨다면서요? 아 저는 뭐 이미 몇 건 하셨다고? 그렇죠. 우리 유니캐스터는 네, 어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을 때 가을이 왔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18일쯤이면 설악산에는 단풍이 절정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악산에는 이어서 이제 지리산 그리고 북한산까지 차례차례 단풍이 든다고 하는데 네. 선배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단풍이 절정이 되는 시기 과연 어느 정도를 절정이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산 전체를 100%라고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80% 들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네, 잘 맞추셨습니다. 맞죠? 네, 바로 산의 80%가 물들었을 때 바로 단풍 절정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고 치자면 네. 이제 상의 다 입고 하의를 이제 막 입었을 때를 이제 절정이다. 좀 생각이 야하신데. 그랬구나. 근데 이럴 때가 정말 예쁘잖아요. 알록달록하니.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단풍이 물드는 이 시기, 그 장소가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맨 처음에 이제 단풍이 산의 20% 물들 때를 이제 첫 단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평균적으로 2주 후에 이 80%가 물들 때 이제 단풍의 절정 시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11월 초까지는 전국 어디에서나 이 단풍 놀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단풍 구경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캐스터들은 혹시 단풍 명소 기억나는 곳 있을까요? 제가 한 2년 전에 단풍 하면 생각나는 곳 내장산. 내장산. 네, 거기를 유명하죠.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 중계 준비를 이제 나가면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산을 저 혼자 이제 간 거예요. 어땠어요? 너무 아름답고 그 고즈넉한 그리고 거기에 연못이 작은 게 있는데 그 연못 수면 위에 단풍나무 이렇게 비쳐드는 그것만 보고 있어도 막 아, 멋있다 여기가 어딘지 막 싶을 정도로. 네. 또 어디가 맞아요. 좋을까요? 저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홍릉숲, 홍릉수호관 아시나요? 알죠, 알죠. 지나가다가 몇 번 봤어요. 저도. 네. 근데 이곳이 국립산림과학원이 운영하는 시험림인데요. 이 시험림이라고 하면 연구, 임업시험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해요. 또 이곳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데 1922년에 명성황후 능이 있던 이 홍릉 지역에 임업시험장을 설립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곳에 가면은 무려 45종의 단풍을 즐길 수가 있고 네. 또 이곳은 주말에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무료라고 하네요. 오. 네. 그러니까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평일에는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주말에 네, 또 무료로 그렇죠.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가족들과 함께 가면 정말 좋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궁 빼놓을 수 없죠. 궁, 네, 뭐 경복궁, 뭐 창경궁 너무 예쁘지만 창덕궁의 비원이라고 불리는 후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정말 예쁜데 특히 단풍이 한창 이렇게 활짝 물들었을 때. 물들었을 때 살려주셨어. 그대로 구해주셨어. 정말 예쁘다고 하니까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인기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미 10월 달에 예약은 다 끝났다고 합니다. 벌써.
그러니까 11월 되면이 또 부쩍 추워지는데 그래도 11월까지는 단풍을 좀 즐길 수 그렇죠. 아까 있으니까 초까지는. 빨리빨리 좀 예약을 서둘러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 단풍을 보면 사실 우리가 흔히 붉은색을 생각하는데 네. 이게 한 나무 안에서도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여러 색깔의 물이 들잖아요. 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나뭇잎에는 색소가 있는데 엽록소 무슨 색이에요? 녹색. 초록색이죠. 그리고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카로티노이드, 뭐 진토필 여러 가지 색소가 있어요. 근데 사실 봄이랑 여름에는 나뭇잎이 초록색이잖아요. 엽록소 때문에 초록색인데 그쵸. 가을이 되면서 이 엽록소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색소예요.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숨어져 있던 카로티노이드나 진토필 이런 노란색, 빨간색의 색소들이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점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단풍이 생기는 건데 물이 드는 건데 사실 엽록소가 기온이 많이 내려갈수록 더 많이 파괴가 되니까 더 빨간색 단풍을 볼 수 있잖아요. 빨간색. 아주 새빨간색. 승민 선배처럼. 네, 빨간색. 단풍 그렇게 느낌.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 도심보다는 생각해 보세요. 설악산이나 내장산 이런 산의 단풍이 훨씬 더 빨갛고 아름다운 이유가 도심은 그 열기가 아직 밤에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열섬 현상. 맞을까요? 이 상황에? 남아 있기 때문에 도심보다는 산에 기온이 더 빨리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는 곳에 단풍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그래서 네. 산 정상 쪽부터 사실 물이 들잖아요. 그쵸. 고지대 추운 지역부터.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일교차가 크면 단풍이 더 예쁘다고, 곱다고. 그렇죠. 맞아요. 예.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괜찮았어요? 똑똑해 보였어요. 작가님 저 괜찮았어요? 오케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엽록소에 이렇게 감춰져 있던 그 단풍 색깔이 기온에 이렇게 찬 기운에 파괴가 되면서 엽록소가 그 색이 드러난다 이 말이군요. 원래 있던 색이네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또 우리 단풍이 화려한 색깔을 갖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이 단풍에 뭔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몸에 혹은 심리에 이런 변화가 생겨요. 혹시 아세요? 저는 단풍 예쁘게 물든 거 보면 와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자, 활동을 준비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제 신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 숨차요. 분량 그냥 아주 네, 다 뽑아가시네요. 자, 단풍이 뭐 빨간색도 있고 네, 맞아요.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잖아요. 각 색깔마다 효과가 달라요. 일단 우리 빨간색 단풍 보면 단풍나무, 모가나무, 온나무가 있는데요. 한번 좀 열어봐 주시겠어요? 따라단. 짜자잔. 어머. 우리가 빨간색을 보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해요. 신기하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뭔가 우울증과 자살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승민 캐스터를 계속 보고 있어야겠군요. 그럴까요? 네. 저만 보고 방송들 하세요. 아니 왜냐면 제가 혈액순환 잘 안 돼서 수족냉증이 있거든요. 저도. 다 같이. 그러니까요. 빨간색 단풍을 보면 그런 효과가 있다니 네, 그리고 놀랍습니다. 마음을 뭔가 좀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울증과 자살 예방에 좋다고 하고요. 그러고요. 자, 노란색 뭐 대표적인 거 은행나무, 느티나무, 감나무가 있는데요. 효과를 볼까요? 따라란. 네. 자, 노란색을 딱 보게 되면은 소화기등이 또 좋게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위와 장 등을 자극을 해서 이렇게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네. 이 노란색도 역시 좀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자, 마지막 주황색입니다. 요거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따라단. 이유 없이 처지고 의욕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네, 저요. 주황색을 보세요, 주황색을. 주황색이 굉장히 이런 분들한테 활력을 주는 컬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업무에 치여있고 좀 그럴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주황색을 봤을 때 사교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마음의 문을 좀 열게끔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이렇게 각각 효능도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 이제 붉게 물든 산에 가보면 이런 다양한 각가지 색깔이 많죠. 합쳐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네. 이렇게 단풍 물든 산 가면서 이렇게 힐링도 좀 하고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좀 마음껏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은 가을 단풍 이야기를 좀 앞서 해봤는데요. 사실 단풍잎이 떨어지면 그런 적 없어요. 저는 단풍잎 이렇게 말려가지고 거기 위에 이렇게 시나 편지 적어서 코팅 싹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나 누군가에게 말투 보니까 되게 상상 속에서 쓴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했어요. 아니, 저는 진짜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역시 많이 컸어. 사회생활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한테 이렇게 줘서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던데. 저희 진짜 중학교 때 그랬어요. 한창 유행했죠. 네. 동환이 얘기 기억나요? 기억나죠? 아유. 몇 번을 썼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꼭 항상 나오는 아이템이 그 단풍잎이나 가을에는 단풍. 은행잎이나 그쵸. 이런 거. 네. 또 가을에는 편지. 유독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누군가가 그리워지고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마음이 싱숭생숭하니. 편지. 공기가 부족했어요. 그대가 알려줘. 이거 맞나요? 모르겠어요. 뒤에 이게 부분은. 진짜 유명한 노래인데요. 고은 시인의 시에 김민기 씨가 이 곡을 붙여서 만든 가을의 편지라는 곡인데 오. 이 노래가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유독 정말 가을에 많은 분들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김광석 씨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썼는데 뭐예요? 네. 잘 모르겠는데. 노래 유도하는 거죠? 뭐예요? 한 소절만 들려주세요.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렇게 유승민 캐스터 노래하는 걸 들으면서 네. 꼭 이런 목소리로 보랏빛 향기 부르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떨리는 목소리로 맞아. 노래하면은 남자분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지금 피디님은 좋아하셨죠? 굉장히 지금 박장대소 하시면서 잘한다고 잘한다고 쭈쭈 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참 명곡입니다. 네. 자, 그런데 혹시 가을 편지를 누군가에게 써보거나 받아본 것 중에 좀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저는 사실 회의할 때까지만 해도 어떤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냐라고 하길래 저희 신랑이 저한테 프로포즈 할 때 쓴 편지가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문득 떠오른 게 저를 첫사랑으로 생각했던 남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학생이 13장을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와우. 한 번에. 그러니까 어머나, 편지 어머나. 봉투가 이만큼 어머. 마치 두둑한 돈지갑처럼. 그게 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왠지 딱 윤유라 캐스터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그래도 저희 그때 엄마가 학생이었으니까. 너무 엄격하셔가지고 그런 걸 허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집에 들고 가면 한 장도 아니고 16장이, 14장인가 3장이 이걸 어떻게 들고 가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그냥 주고 읽긴 했었어요. 다 못 읽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너무 사랑을 손이 못 떨려서. 받아주셨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위해서. 그러겠네. 남편분이 희생하셨죠. 아니 그런데 정말 편지 얘기하면 또 끝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세기의 편지들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편지들도 있잖아요. 혹시 성경책에도 편지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잘 몰라요. 모르죠? 예, 모르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몇몇 교회에 보낸 게 있는데 이게 이제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들에게 읽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링컨 대통령과 관련된 편지글이 있는데 한 소녀가 링컨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서 아저씨, 링컨 아저씨, 수염 좀 길러주세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아저씨, 수염 좀 길러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 편지를 보고 수염을 정말 길러서 그러니까요. 그 후로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했다는 그런 일화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요? 또 뭐가 왔나요? 또 올 게 왔나요? 네, 뭔가 알록달록한 게 있죠. 자, 우리도 좀 그동안 마음 표현 잘 못하고 좀 팍팍하게 살아왔으니까 가을 맞아서 자 편지 한 통씩 쓰고 아니 뭐 방송 중에 편지를 자 써요. 이따가 낭독도 할 거니까 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편지지 너를 사랑하나 봐. 네가 있어 너무 좋아. 난 너에게 약속할게. 아마도 널 사랑하나 봐. 자, 다들 다 썼죠? 네. 아주 빽빽하게 많이 쓴 것 같은데 자 네. 우리 유승민 캐스터부터 한번 누구한테 읽어보도록 하죠. 아직은 없는 제 미래 남편에게. 미래 남편. 네.
눈웃음 치는 거 봐. 아니 미래의 남자분들 왜 상상만 아주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들어봅시다. 드넓게 펼쳐진 가을 하늘처럼 멋지고 가을 햇살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진 자기야.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계속해서 나이값 못한다는 소리 들어도 좋으니까 이 살랑이는 가을바람처럼 간지러운 사랑 하자. 그리고 낙엽이 물들듯 우리 사랑도 더 빨갛게 물들이자. 근데 이거 보고 있니? 준비 다 됐네 이제. 네. 결혼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달달한 편지 잘 들어갔고, 자 이어서 우리 차윤희 캐스터도 누구한테 썼어요? 저요? 저는 엄마한테요. 엄마한테. 또 울겠네요. 음. 우는 건가요? 자 한번 올려봅시다. 네. 자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참. 네, 사랑하는 엄마께. 잠깐 윤희야 명찰 똑바로 하고. 지금 이 분위기 너무 안 어울린다. 자 시작. 네, 사랑하는 엄마께. 엄마 딸 윤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손편지 쓰네요. 막상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서 쉽게 써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엄마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항상 좀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한테 투정 많이 부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는 항상 누구보다도 나의 첫 번째 팬으로서 방송하는 모습도 다 챙겨보면서 항상 내 딸 잘하고 있다고, 최고라고. 어떡하지? 왜 이러지? 응원해줘서 너무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는 나한테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잘 항상 지낸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 아프다는 얘기를 하셔서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얼른 나으셔서 이제 단풍이 예쁘게 피니까 같이 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요. 세상에 하나뿐인 딸인 윤희가. 네. 친하다. 아이고. 어떡하지? 진짜 이게 눈물을 나는구나, 놀렸던 게 눈물이. 너무 미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내라고 막 장난으로 국박하고 그랬는데. 미안해. 나 진짜 눈물 많이 난다. 근데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그치, 듣는 그치. 사람도 찡해지고 막 엄마 생각나잖아요. 근데 휴지 진짜. 아유, 좋아. 어떡하니. 메이크업 다시 받아야겠네. 그 다음은 우리 윤유라 캐스터. 저희 오빠가 친오빠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얼마 지난주에. 전에,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친오빠한테 사실 편지 쓸 일이 없잖아요. 부모님한테는 그래도 자주 쓰는데 그래서 친오빠한테 한번 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빠, 내가 5살 때 나는 늘 오빠랑 결혼할 거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오빠는 바보야, 가족이랑 친척끼리는 결혼 못하는 거야 라고 이성적으로 똑똑하게 말하던 7살 꼬마였어. 그때부터 오빠는 늘 이성적이고 똑똑했지. 나는 늘 우리 오빠가 최고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머리가 크더니 오빠를 가르치려고 들고 답답해하고 이런 못나고 어리석은 동생이 된 것 같아.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만큼 좋은 롤모델이 되는 오빠도 없던 것 같아. 늘 성실하고 묵묵하게 티 안 나게 열심히 내 오빠로 살아줘서 고마워. 또 오빠의 반도 못 따라가는 나를 늘 자랑스러워해주고 귀여워해줘서 고마워. 지난주에 오빠가 결혼하는 날 그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했고 또 의미 있게 내가 사회석에 서게 해줘서 너무 좋았어. 오빠한테 그동안 못했던 거 세연이한테 앞으로 더 잘할게.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사랑해 오빠, 동생이.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보낼 때 사실 눈물이 나진 않잖아요. 근데 편지를 쓰려고 이렇게 편지지를 딱 펴고 펜을 들면 왜 이렇게 마음이 뭔가 더 뭉클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도 엄마한테 썼는데 저는 울지 않겠습니다. 네. 예, 저는 품위 있게 읽어볼게요. 아니 그 우리 힘이 없는 거야? 엄마가 되고 나니까 품이 있다 그래. 엄마가 되고 나니까 엄마를 부를 때마다 울컥해요. 제일 이거 미쳤나 보네. 쓰던 거라도 줘요. 쓰던 거라도 줘요.
아, 개그야, 개그. 자, 눈물 개그네요. 내가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엄마가 된 세나가 엄마에게 엄마가 되고 나니까 엄마를 부를 때마다 울컥해요. 내가 지안이를 쳐다보고 사랑을 느낄 때마다 엄마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지난 추석 때도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음식 잔뜩 싸들고 서울까지 올라오시고 지안이 안고 있는 내가 힘들까 봐 계속 안아주려던 엄마. 그러고는 말씀하셨죠. 세나야, 손녀 지안이도 사랑하지만 나한테는 딸인 너가 가장 소중해. 너 건강부터 챙겨. 힘들지만 꾸역꾸역 해나가던 일과 육아였는데 엄마는 말 안 해도 내가 힘든지 아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인가 봐요. 아기 낳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하고 감사한 맘 뿐이네요. 엄마는 말 안 해도 내 맘 다 알겠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 엄마라고 부르기만 해도 아우. 근데 요즘에 진짜 우리 이세나 캐스터가 엄마가 진짜 되고 그 같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와 함께. 근데 유독 엄마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틋함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또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속을 굉장히 많이 썩였다 보니까 원래 그러면 더 죄송하고 봐요. 감사한 네. 마음 많이 들고 그리고 다들 이제 아기 낳고 나면 더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깨닫지 않을까. 그때 되면 이제 차윤희 캐스터는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저 다시 쓸까 봐요. 아빠. 유승민 캐스터만 자기에게 편지를 아주 달달하게 쓰셨고 근데 제가 이세나 캐스터가 편지를 읽을 때 잠깐 웃었어요. 잠깐 왜? 눈물을 저쪽에서 계속 지금 울고 계시는구나. 근데 너무 또 몰두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울 때는 그렇게 막 웃더니 저쪽에서 코 빨개지셔가지고 그러니까 휴지 가져오면서 되게 짜증내시더니 저기서 또 휴지로 눈물 훔치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눈물의 편지 시간, 네 그리고 자기야에게 보낸 편지 시간 함께 가져봤는데요. 자 가을은 참 짧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주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네. 사랑하는 사람도 더욱 생각나게 해주고 또 아름다운 단풍도 선물해 주는데요. 이 가을 조금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단풍은 자연이 인간에게 가을을 알려주는 편지라고 하죠. 이 가을 단풍 보면서 자연의 편지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수다 가지고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